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은 뭐라 그럴까? 스타트업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실리콘밸리 쪽으로 뭐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 그럴까? 그 CTO로 내려간 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려갔던 게 이제 10월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많은 거를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뭐라 그럴까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비디오로 가끔 이렇게 올릴지 아니면은 그 저희는 회사 그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지 그 창업자분 그분이 이제 이런 걸 책으로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저희가 대박을 못 터뜨렸기 때문에 책을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그러니까 뭐랄까 최근에 이제 포프 TV 댓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제 뭐 EBS에 제 사진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EBS가 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던 인큐베이터 사무실에 저는 그 카메라를 이제 피해 다녔거든요. 되게 찍히기 싫어서. 어차피 저는 방송국이 있으니까 다른 방송국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랬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온 게 아니라 사진이 나왔어요.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EBS 그때 그 방송 제목이 글로벌 인재 전쟁, EBS 다큐멘터리 글로벌 인재 전쟁이라고 해서 제 2부에 보면은 뭐 인재 블랙홀 미국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부에 한 5초 정도 제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난 글로벌 인재구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거 보신 분들은 어이가 없다고 할 거예요. 그냥 뭐 사진이 잠깐 나온 것 뿐이에요. 말도 안 되게. 그게 나온 김에 그냥 그러면 원래부터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실리콘밸리 쪽 창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창업이 아니라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제 테크 창업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서론으로 2분 30초를 날려 먹었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가 벤처 투자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뭐냐라는 거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이제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뭐 한 명 두 명 만나봤고 벤처가 아니었나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투자자들을 뭐 한 명 두 명 만나봤고 뭐 제가 투자자 만나는 몫은 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기술 쪽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그래서 교육도 받거든요. 그 저희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근데 교육 받으면서 벤처는 이런 걸 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뭐 동의하는 게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게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보는 게 뭐냐 라면은 이제 이렇게 보통 창업자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회사가 뭐 수익도 나고 뭐 가망성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솔직한 얘기로 가망성 하나만으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례로 이제 뭐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거는 이제 처음은 아니겠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크게 만들고 크게 돈을 밀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사실은 2년 3년에. 근데 다 망하고 결과적으로 뭐 애플이 성공을 한다거나 뭐 이게 그래서 아니면 무슨 뭐 최고의 폰 OS였던 팜 OS가 망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iOS가 먹고 있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을 독식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가 있고 마켓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익스큐트 하느냐, 그러니까 잘 실행하느냐 비즈니스 플랜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지표를 보여줘야만 벤처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에요. 내가 이 뭐 회사에 돈을 투자를 했어. 1억을 투자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매년 내가 10%씩 돈을 받아. 1,000만 원씩. 그러면 이걸 벤처들이 좋아할까?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뭐냐면 벤처들의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0개 회사가 있으면 몇 년 안에, 뭐 3년인지 5년 안에 9개 회사는 망하고 한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걸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통계는 이거 없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회사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회사. 그러니까 내가 10개 투자를 했는데 9개가 망하고 하나가 살아나오면 이 하나에서 돈이 10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럼 그 이상을 벌어야만 저한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확률은 몇이냐?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대충 잡아서 뭐 20대 1이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100대 1일 수도 있고. 그럼 벤처가 보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회사에 돈을 투자했을 때 9개는 망해도 돼. 그 대신 아니면 100개 투자했을 때, 20개 투자했을 때 19개는 망해도 돼. 이 하나가 나한테 20배 이상의 리턴을 주면 돼 라는 마음가짐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뭐 10년에 100년에 이걸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그 사이에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벤처들이 보는 거는 회사의 성장세를 봐요. 이게 이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일 수도 있고 순이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지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 공짜였기 때문에. 근데 고객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걸 뭐 영어에서는 하키 스틱 모양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이스하키 같은 거 보면 스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지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지표가 monthly active user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나 유저가 많으냐, 고객 수일 수도 있고,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움직이냐 수도 있고, 그게 수익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 개념이 어떤 식으로 투자가 들어오냐면, 초기 투자가 들어올 때 너네 회사 가치가 얼마일까? 그러면 너네 회사 가치가 한 밀리언 달러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은 1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거기 10%를 살게. 그리고 1억을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는 회사 가치 1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에 제가 1억을 투자했죠. 100,000 달러에서 투자하고 10% 지분을 사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년 뒤쯤에 얘네 가치가 한 2배로 뛰어. 그럼 2배로 뛰면 이게 이미 2밀리언 달러 가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주식은 이미 2배로 뜬 거예요. 그러면 다음 투자자를 받을 때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를 팔고 10%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밸류에이션을 높이면서 10%씩 지분을 팔아간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밀리언 달러야. 그래서 투자를 1억을 받았어. 뭐 1억이든 2억이든. 근데 2년 뒤에도 여전히 1밀리언 달러예요. 그럼 투자자가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너는 2년 전에도 회사 가치가 이랬는데 성장을 안 했잖냐. 그러면 평평하게 걷고 있는데 내가 너를 뭘 봐서 내가 둔 돈이 나중에 2배, 4배, 8배가 돼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벤처가 원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좀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도 들은 거기도 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줬어. 그럼 너는 몇 년 안에 망하던가 그냥 이렇게 성장을 왕창 해줘. 그냥 우리가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 먹고 살고 이런 거 관심 없어.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은 내 돈 1억은 묶여 있어요. 1억에 대해서 뭐 너네가 봉급 받고 뭐가 다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을 못 빼잖아. 내가 이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난 투자자잖아요. 이 사회 10%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너네 그 가치 그대로 가면서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내 10%의 가치는 그냥 예전하고 똑같다는 거죠. 차라리 너네가 망해서 잃어버리면 내가 투자 손해로 이제 해갖고 세금으로 넣어갖고 세금 혜택이라도 받지. 왜냐면 투자가 제 직업이면은 투자해서 손해본 거랑 이득 본 걸 상계해갖고 남은 것만 갖고 세금을 내니까 차라리 망해주던가 성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스타트업한테 재밌는 얘기인 게 내가 벤처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돈을 잘 벌 거야 라면 벤처가 안 들어온다고 보면 맞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돈은 못 벌고 있지만 보통 여기서 한 가지 얘네가 쓰는 자군 중에 업계 특수 용어 중에 KPI인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의 약자인지도 까먹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회사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면 맞아요. 그게 뭐가 됐든. 이게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여서 유저 수라면은 올해 10,000명, 다음에 100,000명, 그 다음에 1,000,000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지표가 뭐냐면 이건 기하급수적이잖아요. 사실은 기하급수까지는 아닌가? 10배씩 뛰니까 기하급수지. 기하급수적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을 해서 이만큼 끝났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돈을 이렇게 벌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실제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벤처들은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페이스북 처음에 돈도 안 벌 때 무슨 이 회사가 무슨 빌리언 달러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 막 나왔지만, 실제 지금 돈 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바이럴 그로스 모델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만약에 B2B다. 내가 비즈니스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면은 그 만약에 우리가 고객 수가 몇 명인지, 아니면 우리가 매출이 얼마인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던가, 우리 고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던가,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면은 벤처 캐피탈들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들어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의 적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갖고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오겠지만,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렇게 보면은 내가 벤처에 돈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장을 할 게 뭐냐, 내가 아니면 그리고 성장할 지표가 없으면 못 받는다고 말해도 사실이에요.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서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한 1000분의 1?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회사 자체에 뭐 이런 그로스가 없는 상황, 뭐 보여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너무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린 나눠주게식의 이렇게 뭐 회사가 될 거고, 뭐 이러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게 되는 회사고, 이런 거 하면은 벤처 잘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당연히 중요하고 회사 이미지에 중요한데, 가장 회사의 근본은 회사가 성장을 하느냐예요. 벤처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온갖 멋진 미사여구 다 붙여봐야 신경을 안 쓴다고 봐도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술력이 없고 비즈니스가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뭔가 멋진 걸 하고 있으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합리화는 좋은데 그거 갖고 벤처의 합리화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벤처의 돈을 받아갖고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벤처의 돈을 받으면 보통 그 돈으로 한 1년 반 정도에서 2년을 쓴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을 쓸 때 필요한 돈을 받아오는 거고, 그리고 벤처 투자를 받을 때 내가 이 돈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단지 우리 봉급 주려고가 아니라 이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어야 해요. 뭐 그게 반드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를 보여주고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얘네 성장을 하겠구나, 내가 2년 뒤에 한 돈을 2배 이상으로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얘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남 생각을 못해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그럴 거고, 저희 개발자도 그렇고 창업자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남의 돈이 필요하다면 남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남 돈 가져다 쓰는데 나도 타고 가져다 쓸 수는 없잖아요. 나도 좋아야 되지만 상대방은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뭐 받은 대로 못 해주면 이기적이란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윈윈으로 만들어가야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못 받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건 내가 생각할 때 존나 쿨하니까 이걸 하면은 벤처를 받아야지, 왜 이런 게 못 받아. 근데 자기가 정말 쿨한 거를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 해도 돼요. 돈 안 받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저희 분야 자체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뭐 개인 프로젝트 해보고 개인 창업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는 인건비가 돈이에요. 사실은 이 IT 쪽이라는 게. 그럼 자기가 인건비 까먹으면서 돈 안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남 돈 가져다 쓰는 게 좋으니까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벤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갖고 징징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벤처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뭐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만들어 가야 되고,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좀 구린데 세일스 팀을 꾸려갖고 이거를 성장을 시키는 게 회사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야? 그건 좀 자존심에 걸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굳이 뭐 회사를 크게 만들어 갖고 이거를 무슨 천억 뭐 1조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1년에 한 2억 3억씩 빼가면서 편히 먹고 살고 싶어. 난 그게 창업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벤처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 스스로 가거나 아니면은 벤처가 아닌 투자자를 찾아가고 그 돈을 받고 거기에 로열티를 떼주거나 내가 버는 거에 10%를 매년 떼주겠다. 네 돈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론을 빼거나의 문제죠, 사실은.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편하게 돈을 빼먹으면서 평생 먹고 살겠다라는 게 이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면서 남한테 일 안 하고 그냥 내 회사를 가지고 있겠다. 저는 그게 약간은 맞아요. 제가 이제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했던 빌리언 달러를 벌어야 평생 살 수 있지 않을까. 평생이 아니라 불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벤처나 이렇게 진짜 창업을 보고 있는 거고, 실리콘밸리를.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서의 벤처는 과연 뭐를 원할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벤처가 원하는 건 이거구나. 근데 이거는 아마도 실리콘밸리 벤처에 하는 얘기고 한국 벤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벤처는 약간 일반 투자자의 개념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당장 돈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랄까 단 6개월 안에 돈을 어떻게 받을까 개념이 많은 것 같고, 실리콘밸리는 회사 값어치가 오르고 올라서 결과적으로 팔 건데 그게 1년 2년 안에 돈을 받겠다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 가치가 뭐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망하면 좋고 계속 성장을 하면은 10년도 가지고 있겠다 마음가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려던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가짐과 좀 다른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거는 뭐 TV 프로 중에 이렇게 벤처 투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런 리얼리티 쇼 같은 게 있어요. 드래곤스 댄이라고 있는데 뭐 샥스탱크도 있고, 거기 특히 드래곤스 댄 캐나다에서 했던 얘기는 그 IT 쪽 실리콘밸리 쪽 밸류에이션을 엄청 까요. 까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그 가치가 될 수 있냐. 투자자로서 내가 투자했을 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확신이 있는데 모든 투자에 대해 너네는 그게 없다. 나는 그쪽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벤처는 그와 반대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제 이렇게 해서 벤처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벤처로 돈을 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왠지 모르게 그 실리콘밸리의 벤처의 그런 룰이라던가 규칙이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안 따라도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따라가거든요. 그 규칙이 이제 큰 회사 몇 명한테 작용을 했다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이게 실리콘밸리가 도는 원칙이야 라고 이제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거를 위해서 제대로 끌고 가는, 규칙을 끌고 가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는 이제 뭐 특정 언어, 이제 광신도들이 있듯이 프로그래밍 언어요. 이것도 그런 규칙에 대한 그런 광신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이런 거야. 다른 데는 이러면 왜 이렇게 안 할까? 이게 맞는 건데. 이러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규칙이 일단 성립이 된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를 받는 거는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게 맞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 규칙은 매년 조금씩 변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닷컴 버블이 2000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아마 실리콘밸리의 이런 것들이 버블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도 이제 실리콘밸리가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꽤 많이 나와요. 무너지네 마네.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이상한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을 때 좀 머리를 긁거든요. 왜 저 회사가 저 밸류에이션이 나올까? 그런 반면에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회사 중에도 또 그래 저기는 이런 유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뭐가 모든 게 할 수 있으니까 저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뭐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진 않겠지만 이제 일단은 그게 규칙은 규칙이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말하고 싶었고, 그냥 창업을 한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리스트 투자를 받는 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성립을 해서 계속 꾸준히 돈을 벌면서 편하게 사는 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목표가 그냥 편하게 돈 벌면서 사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대박을 쳐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 그 방향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스pen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쓰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진 건 없고 집도 다 몰게이지 뽑고 있지만 일단은 스pen딩은 1,000만 원씩 쓰면서 잘 보여주기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냥 앞에서는 거지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의 사람들은 당연히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좀 더 맞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뭐 벤처 돈 받고 창업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벤처 돈을 받기까지 이렇게 쌓아야 되는, 아까 하키스틱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돈을 안 받아가면서 한 몇 개월이나 뭐 몇 년을 시간을 박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 그 지출이나 이런 거를 감당을 하려면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건 후자의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성향 따라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비디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얘기였고, 재밌는 거를 봤고, 저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를 은근 좋아하거든요. 여행은 싫어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뭐 유적지 이런 건 싫어하고,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딴 규칙을 지어놓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 저것도 작동을 하는구나, 이런 신기한 것들이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즐거운 얘기였고, 길게 얘기했으니 끊을게요. 포표였습니다.